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표정들은 되게 좋네요. 지난주에 그 취소까지 봤죠? 간단하게 좀 복습해 봅시다. 이거 지난주에 이제 시킨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이쪽 줄 아니었나? 왜 글로 갔어요? 여기에요. 일단 제가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비즈니스 표시는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얘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고. 조문 간단하죠?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비유, RR 무선이죠. 비유 이거 뭐죠? 비즈니스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이 줄 맞네요.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비즈니스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다음 RR 무 이거 뭐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죠. 풀로 다 말해보시면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통정의 표시에는 뜻이 뭐죠? 일단 도도합이죠.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좀 복습을 좀 해가지고 오셨나 봐요.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평상시에 잘 보지 않던 모습이어가지고 조금 당스럽네요. 자, 통정의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 조문 간단하죠. 얘도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착오. 착오는 이제 56만 원 쓸 생각이었는데 65만 원으로 잘못 적고 말았다.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착오는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는 뭐예요? 비진이 표시고 모르는 경우가 착오. 그다음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가 통정의 표시. 그리고 착오는 몇 조에도 규정하고 있어요? 10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문 내중 착 중무선이죠. 내중 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그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 선 취소로서 누구에게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강박은 고려청자 사례 가지고 설명했죠. 갑이 고려청자 진품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짜라고 속여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가해서 무서워서 100만 원의 계약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기 강박은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고 사기 강박은 110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110조. 좀 얘도 간단하죠. 사강취선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동그라미 하는 게 비통착인데 비통착을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비통착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사의 흠결을 일으켜도 말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걸 의사의 흠결을 일으켜도 말합니다. 그다음 요 사기 강박하고 비통착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그 세 가지는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고 불일치하는 경우고 그다음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는 경우다?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그다음 비통착 사기 강박을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얘네들 다 통틀어 말할 때 원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게 무슨 의사표시죠? 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렇게 불일치하거나 하자 있는 경우를 다 통틀어 말할 땐 이것만 붙이면 돼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예요? 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근데 언제 무효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죠. 그럼 이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런 건 무슨 무효라고 그러죠? 상대적 무효. 통정의 표시도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적 무효. 그다음 착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얘는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사기 강목도 취소할 수 있는데 선의의 시담직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었어요. 먼저 무효 사유 몇 가지였죠? 뭘 또 세 가지예요?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무효 사유 배운 게 9가지 배웠죠? 취소 사유가 세 가지고 6가지요? 이거 두루 돼서 막 나누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시대요? 어째 초반에 잘한다 했어요? 자, 무효 사유 9가지 외웁시다. 이렇게 있죠. 예. 이 정도야 뭐 껌이죠 껌. 예.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다시. 자, 이렇게 그 9가지니까 손으로 이렇게 꼽으면서 딱딱 이게 자기가 박자를 타면서 이 내용을 말해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자 해봅시다. 첫 번째 권리 능력 없을 때, 그다음 의사 능력 없을 때, 확정할 수 없을 때, 원시적 불능, 효력 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 비유, 무선, 그다음 통정, 무선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게 총 이렇게 무효 사유 몇 가지다? 9가지. 그다음 취소 사유는 3가지죠. 취소 사유 3가지가 제한 능력, 그다음 차공, 사기 강박. 이게 이제 취소 사유였는데 무효하면 3가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무효. 첫 번째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는 뜻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이제 무효예요. 두 번째 무효 누가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또 무효인 놈을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제도 3가지 있다 그랬죠. 이게 무효의 재생이라고 해서 137조, 138조, 139조 이 내용을 배웠어요. 먼저 무효의 재생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 그다음 두 번째가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 자, 그러면 먼저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이제 상황이 어떤 경우냐면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 일부는 유효, 일부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쭉 연결해서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때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2가지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거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가죠. 가분성과 가상자 의사가 있을 때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거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시 법률행위 중 일부분이 무효인 때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가분성과 가상자 의사가 있을 때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법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요 무효행위 전환은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했어요. 이거 입양신고로 바꿔주는 거 가지고 배웠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뭐하고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용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제도가 무효행위의 전환이었고요. 무효행위 추이는 제가 뭐 가지고 설명했죠? 가장매매 가지고 설명했죠. 가장매매니까 상대방 을이 원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 주고 싶어서 네가 건물 소유권 가져가거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무효인 행위를 갑이 뭐 한 거죠? 추인. 그럼 이때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죠. 다만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예요? 추인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뭐예요? 그럼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을 하였을 때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만 추인한 때로부터 앞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니까 이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나중에 무권들이 추인도 배우고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거래 계약처리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각각 소급효냐 장래냐 이것들을 따로따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자, 그리고 취소도 사유 3가지 배웠는데 취소 사유 3가지가 다시 3가지 뭐죠?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자, 첫 번째 취소는 뜻이 뭐예요? 취소는 일단 이릉 유효를 말해야 되죠. 이릉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일단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약의 효력이 생겨요. 일단 효력이 생기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게 이게 취소인 거예요. 다시 취소는 뜻이 뭐라고요? 이릉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자, 두 번째,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죠. 취소권자. 그다음 세 번째,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차근차근 해봅시다. 취소권자가 140조죠. 취소권자 140조. 누구만 취소권 주장할 수 있죠? 취소권자 외워볼까요? 제, 차, 사, 강, 대, 승이죠. 제, 착, 사, 강, 대, 승. 제, 제한 능력자. 착, 차고. 사, 사기. 강, 강박. 대, 대리인. 승, 승객. 이 6사람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을 말한다.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갑도나 을은 누구에게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목적물을 되팔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 그러니까 이렇게 취소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상대방인 겁니다.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죠? 취소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되죠.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 뭐죠? 걔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다음은 이제 제한능력자의 경우에 특칙이 있죠. 제한능력자가 가액 반환 시에 얘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죠.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요 현존이익과 관련한 입증은 현존이익이 없다는 건 제한능력자가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현존이익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제한능력자 쪽에서 현존이익이 없다. 돈 받아서 유흥비로 탕진해서 벌이 없다라는 건 제한능력자가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세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은 이제 조건하고 기한을 할 텐데 개념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어요. 그럼 책으로 208페이지 볼까요? 208페이지. 208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 먼저 조건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양가로 1번이에요. 거기를 좀 읽어만 보세요. 그냥 조건의 의의. 자, 읽어보셨어요? 이것도 사례 가지고 해봅시다. 갑, 이 사람 건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될 시험 몇 회죠? 30일이죠. 갑, 이 사람 이제 을에게 네가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너한테 증여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주고 합격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을이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뭐 확실하죠. 이 정도 1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데 왜 시험에 합격 못 하겠어요? 그죠? 1년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데 그잖아요.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증여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 시. 그러면 이 매매계약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증여계약에 목적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증여계약의 목적은 뭐죠? 일 줄 알았어요?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건 법률행위의 내용이라 그랬죠. 얘는 법률 효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뭘 해줘야 되고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건물 매매계약의 목적은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하고 대금 지급하는 거죠.
건물 증여 계약의 목적은 값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을은 돈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증여 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는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이게 증여 계약의 목적이에요. 증여 계약의 목적. 근데 이 건물 소유권을 공짜로 그냥 을에게 주는 건 맞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뭐 하면 합격하면 준다는 거예요. 합격하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는 게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해요.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들어가자마자 틀렸으니까 명예 회복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직 을이 시험에 합격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성립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성립했어요? 시험에 합격해야 성립해요? 그러면 뭐 가지고 따져보면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성립 요건 있잖아요. 걔를 잘 외우고 있는 게 계속 써먹는다 그랬죠 그때. 그러면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가 갖춰지면 성립한 거고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아직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당사자 있죠? 당사자 있잖아요. 누가 누구예요? 갑하고 을. 그럼 갑의 이름 뭐예요?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물건 준 사람 뭐라 그러죠? 증여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을은 이제 증여 받은 사람이죠. 그 증여 받은 사람 뭐라 그래요? 수증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증여자, 수증자. 그다음 당사자 있고, 그다음 아까 살펴봤듯이 건물 증여 계약에 목적 있어요, 없어요? 목적 있죠, 목적. 목적 뭐죠? 목적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목적. 그다음 의사표시 있죠. 그럼 이게 계약이니까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 갖춰졌으니까 증여 계약이 일단 뭘 했다? 성립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을이 아직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이제 둘이 이제 합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미 증여 계약이 성립한 거냐,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야만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미 증여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해야 증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야 돼요? 아니 이미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만 체결하면 이 시점에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으니까 이미 증여계약이 뭐는 했다? 성립은 한 거예요. 이미 성립은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은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이때 우리 시험에 합격할 거냐 말 거냐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걸 이걸 조건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걸 뭐라고 한다? 조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해볼까요? 내용은 또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둘이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증여는 단독 행위가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을이 이제 승낙해야만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건물을 그냥 증여 주는 게 아니고 병이 사망하면 건물을 증여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병이 뭐하면? 사망하면. 자 그러면 요 갑하고 우리 요때 증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뭘 또 불확실해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죽죠. 그 사망이 난 불확실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죽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해요.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 사망하면 을에게 건물을 증여주겠다라고 이제 둘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이때 이미 증여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니면 병이 사망해야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사망해야? 그렇지 않죠. 또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증여 계약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 성립 요건 세 가지 있나 없나 살펴보면 되죠. 그럼 세 가지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이 오른쪽 사례의 경우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사자 누구예요? 갑, 을 있죠. 갑의 이름 뭐죠? 증여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증여자, 을은
수증자, 당사자 있고 이 증여계약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있죠. 목적 뭐죠? 사망이 아니고 왜 이래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이게 이제 증여계약의 목적이고, 그다음 갑의 의사표시 있고 을의 의사표시 있고 이거 합치가 됐으니까 증여계약이 일단 성립은 했다 안 했다? 성립은 했어요.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왜 효력이 생기지 않죠? 병이 사망하지 않아서. 근데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죠. 이렇게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건 기한이라 그래요.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건 뭐라고 하고, 조건이라고 하고,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 기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의 뜻, 그다음 기한의 뜻을 직접 써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교재도 나와 있긴 한데 둘 다 조건의 경우에도 기한의 경우에도 각각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라는 점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제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어요. 양가로 1번에 가서 조건의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불러드린 대로 한번 써봐요. 2줄 정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법률 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이미 법률 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이미 법률 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그렇게 쓰셨어요? 이거 본인이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미 법률 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이걸 뭐라 한다고요? 조건. 자, 그리고 넘어가서 기한도 써봅시다. 210페이지. 210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서 기한의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이걸 조건하고 똑같이 여러분 한번 써봐요. 또 앞에 걸 보고 써야 돼요.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그렇게 필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기한 쓴 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이쪽에 다시 올까요? 그럼 이제 잘 요 개념만 알고 지나가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건 뭐예요?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건 조건,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건 이게 기한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게 여기도 뭐뭐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뭐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항상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고 이게 확실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기한. 불확실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게 조건인지 기한인지 해보는 겁니다. 조건인지 기한인지. 이쪽에 올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 하나 사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 하나 사줄게.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왜 조건이죠? 그렇게 말하면 돼요. 비가 오는 건 불확실함으로. 비가 오는 건 불확실함으로. 어디에 해당한다? 조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내일 눈이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아니, 비가 오면 조건이 되고 눈은 또 기한이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네요. 내일 눈 오는 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저 웃겨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또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건 각각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이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그다음에 남산에 눈이 오면 뭐 하나 사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남산에 눈이 오면 뭐 하나 사줄게.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네? 다시. 요즘 질문만 드리면 여기도 뭐 뱀이 지나. 그 남산에 눈 오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오잖아요. 남산에 눈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사망하면 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이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남산에 눈이 오면이라는 건 눈이 오는 건 확실한 거니까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 그러니까 이게 다 뭐뭐 하면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조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냥 이게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다만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판단할 때 좀 필요한 게 상식이에요. 상식. 아시죠? 상식. 그 상식이 좀 뒷받침이 좀 돼줘야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푸시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 한번 해봐요. 이건 그 민법 들어간 다른 기출 문제 났던 내용인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의 집을 당신에게 주겠소.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의 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건 뭐 완전 짜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는 개를 주던가. 개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의 집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럼 이제 개가 죽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거니까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 자, 그다음에 이건 한번 해봅시다. 다음 월식이 오면 망원경 하나 사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월식이 오면 망원경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월식이 오는 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이게 상식이 좀 부족해서.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럼 다음 월식이 오는 게 확실한 거니까 얘는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죠. 기한. 근데 이게 그 다음 월식이 오는 게 기한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월식이 오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다, 아니면 불확실하다. 이게 이제 과학적 지식이 이제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월식이 오는 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오는 것도 확실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기한 중에서 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확정 기한. 역시 결국 상식이 부족해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봅시다. 내 마음이 내키면 주겠다. 내 마음이 내키면 주겠다.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이건? 내 마음이 내키는 거. 이게 그 내키면 주고 안 내키면 안 준다는 거잖아요. 내키면 주고 안 내키면 안 주고. 그럼 내 마음이 내키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런 건 순수 수유 조건이라고 그래요. 순수 수유 조건. 그러니까 오로지 그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결정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순수 수유 조건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내 마음이 내키면 주겠다는 건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작 줘야 될 때 마음이 내키 안 내키야? 안 내키잖아요. 결국 이건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것이라 이런 건 무효예요, 무효.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임대해 주겠다라고 오늘 얘기한 겁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만 이 건물을 너한테 임대해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12월 30일까지만 임대 주겠다. 그럼 12월 30일이 오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 그다음 그 상가건물 이렇게 지으면서 그 중도금 지급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거야. 1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중도금을 지급해 줄게 이렇게 정한 겁니다. 1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조건인가요, 기한인가요? 그 이제 건물 이렇게 짓는 거 정도에 따라서 돈을 주잖아요. 기성고 비율대로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1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중도금 지급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인가요, 기한인가요? 그럼 이게 1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게 확실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이 되는 거고 1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게 불확실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게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불확실하니까 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실하다 그래서 기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프로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거의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애매하다는 게 애매. 그러면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의하며요, 판례에 의하며요? 판례에 의하죠. 이게는 잘 외워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1층 골조 공사 완료가 되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기한이에요. 기한인데 1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될지 언제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건 확실한데 언제 될지가 모른다는 거니까 기한 중에서 이제 기한도의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기한? 불확정 기한.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고 결국 뭐다? 기한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에 와서 조건은 뜻이 뭐라고요? 아까 여러분 이제 앞에 가서 쓴 거 이제 다시 확인해 봅시다. 쓴 거 208페이지 와서 조건에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읽어 보겠어요. 시작. 자, 다시 이미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걸 조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다시 올까요? 이 사람이 시험에 이제 합격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이건 조건이 뭐가 된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기죠. 다만 언제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니까 얘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자, 이렇게 조건은 소급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다. 장래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증여계약이 이제 성립은 한 거예요. 근데 효력이 이제 아직 안 생기다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 조건의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조건의 경우는 효력이 소멸하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조건이 뭐한 때로부터?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니까 얘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효. 다만 이때 특약으로 이 사람들이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특약을 맺어서 원래는 요 시험에 합격한 때부터 우리 증여계약의 소유권을 취득해달라. 증여계약의 소유권 이전에 건물 증여계약의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특약으로 조건 성취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는 있어요. 뭐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하자라고 별도로 특약을 맺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대신 원칙을 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다. 장래효. 자, 그러면 이 조건은 법률행위로서 이미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 어떤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게 바로 뭐다? 조건이라는 겁니다. 요 조건의 종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가장 기초적인 게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인 거예요. 정지 조건, 해지 조건. 208페이지 가볼까요? 208. 양가로 1번에 오시면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얘 가지고 해봅시다. 예. 구체적인 예 가시면 먼저 A번에 가볼까요? 자,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계약. 그럼 먼저 이거 똑같은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아직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면 나중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뭐가 되었다가 이게 중요해요. 일단 효력이 뭐가 되었다가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볼까요? 오른쪽에 가서 구체적인 예 가면 또 A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그럼 이 사람 이제 우리 네가 30일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내가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30일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생활비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일단 줘야 되죠. 일단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더 이상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거. 소멸하는 거. 이건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이건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따온 거냐면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해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해제 조건. 다시 여기 보시면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거, 효력이 해제되는 거. 그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내용을 읽어보고 위의 것처럼 이해가 된다. 그럼 무슨 조건이 되는 거죠? 정지 조건. 밑에 경우에 해당된다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자, 그다음에 잘 생각하셔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칠판 다시 볼까요? 그 밑에 요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제 합격해버렸어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면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효력이 정지됐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 그러면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때로부터. 해제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 30일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내가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줄게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생활비 줘야 되죠.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효력이 소멸. 근데 요 해제 조건의 경우에도 언제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조건은 소급효가 원칙이다, 장래효가 원칙이다. 장래효.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을은 내가 장차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을 내가 취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죠. 이걸 조건부 권리라고 합니다. 무슨 권리? 조건부 권리. 다시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내가 장차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조건부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예요, 장래의 권리예요? 여기를 이제 해결해야 돼. 조건은 여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의의하고 조건부 권리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그 내용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다시 계약의 내용이 뭐죠?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을이 들으면 내가 장차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을이 하게 되는데 이걸 조건부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예요? 장래의 권리예요? 현재의 권리죠. 왜 현재의 권리죠? 제가 현재 권리 왜 현재 권리 그랬더니 쪼아가네 어르신이 하여튼 그분 대단하신 분 같아요. 잘 물으면 대답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것대로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조건부 권리는 왜 현재의 권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현재 있은 게요. 현재 있은 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이 대답은 합격 이렇게 얘기하죠. 합격.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현재 있은 게요.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건 뭐냐면 그 내용을 설명할 때 그 장차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장차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한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차가 아니야. 장차가 아니고 기대란 기대. 그럼 이 기대가 현재 이미 발생해 있어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야만 이런 기대가 생겨요? 기대는 현재 이미 발생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권리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권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조건부 권리를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두 가지. 그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먼저 209페이지 볼까요? 209페이지 보시면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148조 조문이 있는데요.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48조 내용인데 읽습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뭐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다시 결국 팍 줄이면 조건부 권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해하지 마라 이거죠. 조건부 권리를 뭐 하지 마라. 침해하지 마라. 자 그러면 다시 요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장차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의뢰하는데 그 기대가 현재 이미 발생했으니까 권리가 이미 생긴 거예요. 뭐 하기 전이라도 조건이 성취가 되기 전이라도 이미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 권리를 침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의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의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의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건 어떤 게 침해죠? 공부 못하게 회방 놓는 그런 건 그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고요. 그건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거예요. 술 먹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공부 못하게 이제 하는 거 이런 건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거고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건 뭐냐면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건물에 뭐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게 이게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 못하게 회방 놓는 건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거고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거 이런 것들이 조건부 권리를 뭐 하는 거다? 침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딱 보고 일단 이거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 들죠?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써볼까요? 처, 상, 보, 담이에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가능한 이유가 조건부 권리가 현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조건부 권리가 장래의 권리라면 조건이 성취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호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부 권리가 현재의 권리니까 현재 권리가 존재하니까 침해를 하면 안 되고 현재 권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거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다예요. 요게. 자,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조건은 뜻이 뭐라고요? 자,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그다음 요거 말하시면 돼요.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얘를 하나 외워버리죠.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무슨 예에 해당한다? 정지 조건. 그다음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 효력이 해제되는 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 얘를 하나 외워버리기 바랍니다.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 이게 대표적인 무슨 예다? 해제 조건. 그다음 조건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죠. 또는 효력이 소멸하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즉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요. 다만 특약으로 조건 성취 전으로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요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기대가 현재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라서 조건 성취 전에도 미리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극적으로 보호해주는 방법이 조건부 권리를 뭐하지 마라? 침해하지 말라.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인데 이게 조건부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 네 가지라는 겁니다. 네 가지가 처상보담이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내용을 먼저 이렇게 잘 확정을 해두고 기한은 여기에 맞는 여기와 똑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비교 중심의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쪽에 다시 올까요? 그럼 병이 사망하면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병이 사망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성립한 거죠. 왜 이미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로서 성립한 이유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 다 있죠. 세 가지 다 있으니까 이미 증여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병이 아직 사망하지 않아서. 근데 병이 사망하는 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병이 이제 사망했어요. 아까 우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건 조건이 뭐가 됐다?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병이 죽었어요. 병이 이제 사망했다는 겁니다. 기한이 뭐 했다고 표현할까요? 도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다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죠? 똑같아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니까 얘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요. 이게 기한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해. 불확실하니까 소급효를 인정해 주는 게 되는데 기한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만 두면 기한이 오는 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해요. 그래서 이건 요 기한은 도래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기한 도래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한은 도래하는 게 뭐함으로? 확실한 함으로. 근데 만약에 그 소급효를 인정해 두게 되면 그 기한 도래가 되는 건 확실한데 소급효를 인정해 두게 되면 기한 도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제도의 특징상 조건하고 달리 얘는 특약으로 기한 도래 전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다시 요 기한도 조건하고 마찬가지로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요. 네. 여기 이제 시기종기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시기종기. 한 장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에 해당되는 게 시기, 그다음 해지 조건에 해당되는 게 종기예요. 먼저 210페이지 볼까요? 210페이지 보시면 쭉 아래 내려와세요. 시기란 종기란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찾았어요? 그럼 시기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럼 시기 요건 뭐냐면 일단 효력이 뭐가 되었다가 정지되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그다음 종기 한번 읽어봅시다. 종기란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이건 뭐냐면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게 이게 종기예요. 그럼 이 시기는 이제 조건으로 치면 뭐가 똑같은 거예요? 시기라는 게 조건으로 치면 뭐가 똑같은 거죠? 정지 조건하고 똑같은 거고 이 종기는 조건으로 치면 뭐가 똑같은 거죠? 해제 조건하고 똑같은데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조건은 성취가 되는 게 뭐하고? 불확실하고 기한은 도래하는 게 확실하다. 이거 차이인 거예요. 그럼 시기인지 종기인지 해보는 겁니다. 시기인지 종기인지. 자, 7번 볼까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 건물을 너한테 임대해 줄게 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오늘 얘기한 겁니다. 그럼 시기예요, 종기예요? 바로 이제 옆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옆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이 건물을 너한테 임대해 줄게 라고 오늘 얘기한 겁니다. 그럼 임대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내년 1월 1일이 오면 그때부터 임대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얘는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시기가 되는 거죠. 시기. 자, 그다음 금년 12월 31일까지만 건물을 너한테 임대해 줄게 라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임대해 줘야 돼요? 해줄 필요 없어요? 해줘야 되죠. 그다음 12월 30일이 오면 임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생겼다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기. 구별할 수 있겠죠. 내용을 읽어보고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시기. 이렇게 이해될 상황이다. 그러면 종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이걸 맞추면 1교시 내용은 다 맞춘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한테 병이 사망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을이 들으면 장차 병이 사망하면 내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을이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한보 권리라고 그래요. 기한보 권리. 조건의 경우는 조건보 권리라고 말하고 기한의 경우에는 기한보 권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보 권리는 아까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조건보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 그러면 기한보 권리는 현재의 권리예요, 장래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조건보 권리가 현재의 권리라는 걸 이해한 사람은 기한보 권리가 무슨 권리인지도 금방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설명할 때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장차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의뢰하죠. 그럼 그 기대가 현재 이미 발생해 있다. 시험에 합격해야만 이런 기대가 생긴다. 현재 이미 발생했죠. 그래서 조건보 권리가 무슨 권리다? 현재의 권리예요. 그럼 기한보 권리는 현재의 권리예요, 장래의 권리예요? 여기도 똑같죠. 그러면 장차 병이 사망하면 내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의뢰하죠. 그럼 이 기대도 역시 현재 이미 발생해 있잖아요. 이 기대가 현재 이미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기한보 권리도 현재의 권리다, 장래의 권리다. 현재의 권리. 그래서 뒤에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한보 권리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요 기한보 권리도 기한도래 전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4가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4가지가 처, 상, 보, 담이에요. 처는 뭐죠? 처번, 상, 상속, 보, 보존, 담,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맞춰보세요. 이게 조건보 권리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죠. 그다음 기한보 권리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보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클까요? 아니면 기한보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클까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대가 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사망하면 건물 증여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을에게 기대 생기죠. 그러니까 기대가 생겼으니까 두 사람에게 다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는 이제 조건보 권리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는 기한보 권리라고 말하는 건데 둘 다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럼 이때 조건보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아니면 기한보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기한보 권리죠. 기한보 권리. 왜 그럴까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는 건 뭐죠? 불확실. 그런데 기한이 도래하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기한보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물권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